저는 사실 전직 기자예요.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 경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기자를 처음 취업하시는 분들이 참고했으면 해요. 먼저 누군가 막연히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조언을 구한다면 저는 산업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할 거예요. 향후 그 산업이 유도 전망한지를 먼저 보고 선택한 산업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조건과 부합하는 기업을 선택하라고요. 기자 생활을 하기 전 저는 무역 직종에서 인턴 생활을 했어요. 인턴이지만 벌이가 당시에 나쁘지 않았어요. 당시 선임의 성희롱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본인이 자초한 5천만 원의 손해를 대신 물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걸로 보이게 만들려고요. 없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당시에 인턴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누군가 계약직으로 취업을 유도하면서 인턴 계약을 종용한다면 바로 그곳을 나오라고 말해요. 일은 똑같이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씌우거나 막대해도 되는 존재가 인턴이거든요. 인턴직이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인턴을 마친 저는 전공을 살리기 위해 언론사로 취업을 했어요. 여기서 저는 산업을 바꾼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시작돼요. 월급은 인턴 생활 때 벌이보다 50% 이상 줄었고요. 소규모 언론사였는데 친인척으로 직원이 구성되었어요. 장단점이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광고 수익이 특정 시기마다 나와서 자기들끼리 나누는데 저는 받지 못했어요. 저도 수익을 달라고 하니 오히려 광고 영업직을 추천받았어요. 기자가 사명감을 가져야지, 그렇지 못할 거면 나가라는 말과 함께요. 결국 최저생계비가 안 되는 급여로 생활하다 힘들어져서 몇 달 뒤 대출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그만두고 다른 언론사로 취업을 했는데 상황은 비슷했어요.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어이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당시 근무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최고는 돈 벌려고 기자하냐는 말이었고요. 그 밖에 일 잘하는 특정 기자를 시기하는 편집부 부장이 선배 기자의 취재활동을 녹취해서 가져다줘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대표 사모님으로부터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기자를 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알아둬야 할 게 이런 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직업적 월감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최대한 광고 수익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자는 글이나 말로 다른 사람과의 영향을 주고받는 직업적 특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본인이 미리 결론을 지어놓은 뒤 기사의 상황을 끼워 맞추려는 기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분들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기자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은행에서 대출 한번 받으려 할 때 기자와 기자가 아닌 상황에서 은행에 방문하면 대우가 눈에 띄게 달라지거든요. 참고로 기자직을 그만두고 난 뒤 상담을 받을 때 은행 창구에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물론 대충 잘못된 사실로 포장한 말로 고객에게 상담을 했다고 해서 해당 창구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문 기자의 글쓰기는 신문사마다 다르다고 보는데요. 신문사마다 추구하는 틀이 있고 그 틀의 취재 내용을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자를 하는데 글쓰기 능력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다만 언론사를 바꿔서 취업한다면 별도로 해당 언론사가 추구하는 틀에 맞춘 글쓰기 연습이 필요해요. 틀은 언론사 기사가 나갔을 때 만약 독자의 지적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은 언론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니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자도 있어요. 근데 사실 데스크 마음이죠. 결국 저는 기자를 했던 시간과 노력을 버린 셈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한 기술직 분야 공부를 시작했어요. 직종을 다시 바꾼 거죠. 만약 직종이 아니라 예전과 비슷한 다른 회사를 고려했다면 또 다른 시행착오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넓게 보면 산업의 발전이 내 회사의 발전과 관련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았는지 조금은 설명이 되죠? 인생을 살아보니 할 거 없으면 기술 배우라는 말이 저에게 적용될지는 몰랐어요. 사회적으로 기술직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래도 사무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기술 자격증 하나 따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직무이더라도 어떤 분야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세요.
제가 신문 기자에 대해 좋지 않은 의견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사실 저는 언론을 좋아해요. 매일 뉴스를 보고요. 처음 기자 생활할 때 새벽 2시에서 3시쯤 FOMC 발표를 분석하고 그 이른 시간에 다른 기자들이 회의록을 분석하는 기사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픈 기억이면서도 재미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대한 그리움으로 유튜브 뉴스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기사 틀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요즘 언론과 제 채널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상은 예전보다 자주 올리지 않으려 해요. 혹시 다른 컨텐츠가 있다면 들고 올지 모르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 채널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려요.